네, 반갑습니다. 코인링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토크나 증권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얘기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이더리움 기반으로 해서 토크나도 만들고, 그리고 또 SEC는 연속되게 바이낸스 그리고 코인베이스 상대로 해서 이렇게 증권성 관련돼서 기소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솔라나 카르다노 폴리곤 이런 코인들을 증권이라고 왜 그렇게 몰아세우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이번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되면 중국 내에 있는 자회사입니다. 중국은행 국제유한공사라고 있는데, 이곳에서 홍콩 내에서 이더리움 기반 토큰 증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발행을 했고, 이게 중국 내에서는 최초입니다. 중국 금융기관에서는 최초로 이렇게 STO, 어찌 보면 토큰화 증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발행을 했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이거입니다. 이더리움 기반으로 토큰화 증권을 발행을 하였다, 이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퍼블릭이죠. 퍼블릭 블록체인입니다. 그러니까 탈중앙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국이라던가 우리나라 요런 국가들에서는 이제 프라이빗, 조금 국가에서 좀 통제가 가능한 어떤 블록체인을 좀 사용하지 않을까, 조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퍼블릭 블록체인을 이용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STO 토큰, 토큰화 증권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에서도 여기 보시게 되면 금융위원회에서 2023년 2월 6일 날 발행과 유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STO 토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적으로는 2024년 말이라던가 2025년 초부터는 실질적으로도 이제 시장에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STO 토큰이 도대체 무엇이냐 물어보신다면, 정말 심플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요즘에 블록체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을 해서 기존의 주식이라던가 채권이라던가 그리고 파생결합 증권, ETF죠. 그리고 증권 예탁 증권들을 모두 토큰화 증권으로 담는 겁니다. 기존에는 여기 디지털 증권이라던가 아니면 종이 증권,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두 가지로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시죠? 여기 실물 증권 그리고 전자 증권, 이렇게만 이제 활용을 하던 것들을 이제 모두 토큰 증권으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익 증권이 있습니다. 수익 증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예로서 뮤직하우 같은 거 있습니다. 뮤직하우. 그러니까 저작권이 아니라 저작료에 대해서 우리가 분배를 받고, 그리고 그 토큰을 우리가 서로 가격이 비쌀 때 혹은 쌀 때 이렇게 매매가 가능하고, 이런 어떤 수익 모델이 있는데, 이거마저도 토큰 증권으로 담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 계약 증권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인물이라던가 뭐 아이돌 혹은 손흥민 뭐 이런 친구들한테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이 보유하기가 힘든 모나리자 같은 어떤 무슨 예술 작품, 그리고 뭐 강남의 어떤 큰 빌딩,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이, 우리 같은 어떤 소규모 어떤 개인이 이제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런 것들을 이제 조각 투자, 좀 나누어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수익을 우리가 분배를 받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투자 계약 증권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존에 이런 증권으로 담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토큰화 증권으로 담을 수 있다, 이런 어떤 취지에서 지금 STO 증권, STO 토큰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토큰 증권의 투자 모집 형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IPO가 있죠. 기존의 주식 상장에 대한 IPO, 그 다음에 STO, 기존의 그 주식 상장을 그대로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비유동성 자산이라고 해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조각 투자 관련된 것들을 이제 실물 자산화하는 이 STO가 있고요. 그 다음에 ICO, 기존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 있었던 그 백서를 발행을 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추상적인 어떤, 우리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을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토큰을 발행을 하는 이런 ICO. 자, 이렇게 봤을 때에는 사실 이 비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쪽으로 봤을 때, 자, 주식 상장하기 이전에 사실 많은 이제 의무 이행을 이제 수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증권거래 당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로 인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ICO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큰을 발행을 할 때 우리는 보통 이제 뭐 백서를 발행을 한다던가 혹은 프로젝트를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뭐 사무실과 컴퓨터 그리고 뭐 토큰을 발행하는 유통량만 이제 공시를 하고 그 다음에 돈만 지불을 하게 된다라면 거래소에서 어디든지 이제 상장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비용이 가장 적게 들죠. 그리고 여기 STO 같은 경우에는 이 IPO와 ICO의 중간형이다. 이거는 이제 증권법을 준수를 또 해야 되고 국가 어떤 금융 감독 승인과 규제도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지만 상대적으로 IPO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토큰 발행이 좀 더 수월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요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IPO 같은 경우에 발행인이 명확하죠. 그리고 STO도 당연히 명확하겠죠. 왜냐하면 누군가 주체자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ICO 탈중앙화 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그래서 뭐 이더리움도 뭐 비탈릭이 있긴 하지만 탈중앙화가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탈중앙화 많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개념에서 이제 ICO는 상대적으로 이제 발행인이 불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권리인데 IPO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분을 소유하는 거죠. 그리고 STO는 당연히 지분도 소유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뮤직하우 같은 것처럼 그 수익 모델에 대한 수익도 이제 분배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토큰을 이제 판매하고 사고 그 차액분을 이제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ICO 같은 경우에는 토큰에 대한 판매권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판매를 할 수 있고 다시 한번 구매를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상품으로서의 역할만 지금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뭐 이게 화폐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능성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항상 이제 의미 부여를 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사고 팔 수 있는 기능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토큰 증권의 발행 취지가 어떻게 될까요? 이 발행 취지, 자, 추진 배경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각 투자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비유동성 자산을 이제 유동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 시장의 이제 활성화를 이제 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렇게 뭐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아마 같이 서버에 깔려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미국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SEC에서 혹은 상품거래위원회에서 이거는 우리에서 소관이다, 이거는 너네 소관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뭔가 파일을 획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먹튀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것도 서버에 깔려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는 이 토큰 증권 시장이 확대가 되면 기대되는 효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되는 효과로는 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자, 비금융 자산 이런 것들이 이제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파이가 커지는 거죠. 파이가 커지게 될 경우에는 지금 이 앞전에 제가 적어놨는데 자,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비유동성 자산의 토큰화 규모가 이제 3천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이제 2023년, 2030년이 됐을 때는 이제 16조에 육박한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파이가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의 이런 움직임에서 지금 증권사들이 열심히 지금 뛰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STO 토큰에 대한 발행이라던가 아니면 장외 거래라던가 이런 쪽으로 굉장히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 금융 세력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국내 기업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자, 미국을 보게 되면 예전에 그 FTX 파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뭐 핑계에 불과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핑계로 해서 나스닥이라던가 은행, 증권사에서 이제 코인 서비스를 이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고 실질적으로도 지금 미국 월가 쪽에서 공동 설립한 디지털 자산 거래소 EDX 마켓을 1분기에 출범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지금 뭐 오픈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이라던가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부터 시작해서 일단 이 암호화폐 거래를 이제 시작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토큰 증권을 지금 이런 식으로 금융권에서 들어오는 이 표면적인 이유와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특히나 SEC, 그리고 이 금융권에서 왜 이럴까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에는 뭐 자금 세탁이라던가 뭐 투자자 보호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국가 안보라든가 달러 패권, 그리고 코인 시장 뭐 아무래도 조금 파이를 뺏기는 게 싫겠죠. 중국 쪽으로. 그리고 이 월가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있었던 이 전통 금융 시장에서 조금은 전환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목표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이 바이낸스라든가 코인베이스 그리고 중국 자본 거래소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끝까지 조금 계속 쥐어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증권이니 증권이 아니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따라붙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아무래도 뭐 대기업도 좀 유입시키고 또 정부가 좀 더 규제를 또 용이하게 하려고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맞물려서 지금의 이런 규제, 어떤 증권성이다. 이런 어떤 규제를 지금 들이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뭐 토큰 증권에 대한 장단점이라든가 STO 토큰 이후에 뭐 바뀔 수 있는 알트코인에 대한 판도 그리고 기타 뭐 업비트의 뭐 존폐 위기 뭐 업비트 내 증권 토큰에 대한 어떤 재분류 기타 등등 아직 못다한 이야기들이 좀 많아요. 다음번에 제가 또 따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인링크였습니다.